안녕하세요, 제이였습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와 전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금감원에서 가계대출 관련해서 은행의 관리를 촉구하면서 시장이 난리가 났죠. 전세 대출까지 안 된다는 식으로 규제가 발표되니까 다시 폭락을 이야기하는 분부터 온갖 분들이 나타나셔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계신데, 그렇다면 정말 전세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나 투자자들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지금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를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서울의 전세가가 무려 66주째 오르고 있죠. 어제 발표 난 걸로 보면 67주 동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16주 동안 집값이 올랐다고 하죠. 매매가까지 급격하게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가계대출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갑작스럽게 규제를 발표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지금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박상훈 장관님께서 7월 18일까지 공급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불과 2주가 지나고 나서 8월 8일에 선호도 높은 지역의 공급이 핵심이라고 하는 88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급을 무제한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누구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는 딱 이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분도 7월까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다가 4개월 만에 말을 바꾸셔서 빵이라면 밤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희대의 명언을 남기셨던 문재인 정권의 김현미 장관님이 계셨죠. 저는 이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진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공급 상황은 정말 심각하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빌라에 대한 공급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더 유명하죠. 서울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까만 선이 원래 적정 수요 선이에요. 사실 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추측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건 이 앞선 세월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적정선에 비해 한참 부족해요. 그래서 이미 21년도부터 이만큼씩이나 부족해 왔고, 앞으로 25년, 26년, 27년, 28년 이만큼 부족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좀 많아 보이는데 이것도 평년 대비해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족한 수치예요. 그리고 26년, 27년은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확정된 수치란 말이에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공급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네, 여튼 대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이와 같은 공급 부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부는 사실 많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5년에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오르기 시작할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내심 많이 하고 있는 게 정부인데요. 지금 사실 정부가 뭘 딱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규제를 정해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가계대출 관리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던져주고 은행별로 각자 해결을 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실수요자 측에서 반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다시 금감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은행들을 꾸짖었어요. 내가 언제 금리 인상을 원했냐, 내가 언제 금리 인상을 하라고 했냐 하면서 지금은 유주택자 때리기로 노선을 틀었는데요. 이 결과 또 예상과 다르게 실수요자에게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세랑 잔금 대출이 지금 막혔다, 실수요자 잡는 규제 곳곳이 아우성이다,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갭 투자를 막겠다고 전세로 잔금 치는 것과 1주택자까지 대출을 막았죠.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세 시장이 어때요? 67주째 상승 중이란 말이에요. 현장에선 지금도 전세 매물이 없고 구하기 힘들어서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역의 매물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신림현대 같은 경우에 1634세대에 전세가 18개밖에 없고요. 옆에 신촌도 1910세대에 15개, 영등포에 있는 대방대림 아파트도 1628세대에 전세가 7개밖에 없고요. 레미안 베라힐즈 여기도 1305세대에 전세가 8개, 올림픽 패밀리타운 4494세대에 전세 25개, 약수하이츠 2282세대에 전세 4개, 역삼 레미안 1050세대에 전세 14개, 롯데캐슬 클라시아 2029세대에 전세 14개. 정말 처참합니다. 1000세대 이상급 아파트에서 매물이 10개 수준이라는 건 1% 정도의 매물만 나와 있다는 건데요. 이거 전세 좀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절망적인 수준이거든요. 저기 나와 있는 전세 매물 중에 실제로 거래되는 매물은 저거보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막 줄 서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급지, 하급지, 구축, 신축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의 전세 매물이라고는 씨가 마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갭 투자를 막겠다고 전세 잔금과 1주택자 대출을 막았죠.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누가 제공을 하나요? 최소 1주택자 이상이 제공을 하죠. 네, 그나마 있던
이 몇 안 되는 요 매물들 중에서도 탈락하는 매물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들은 더 조급해지겠죠. 그런데 때마침 뭘 해요? 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심지어 B컷이라는 단어까지 꺼내가면서 2단계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결국엔 한국에서도 이를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줄겠어요? 네, 대출 이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전세 대출 이자는 지금보다 더 저렴해질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4% 이하에 있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선택지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간다? 어지간하면 수요자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매물이 없는데 여기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매물이 더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월세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매매까지 대출을 막아요.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에 공급을 더 줄이고 있죠. 수요도 지금 많은 상황에서 수요를 올리는 선택지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비슷한 상태라면 공급이 조금 줄더라도 수요를 더 크게 줄일 수 있다면 그 규제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 수요 조금 줄이자 공급을 더 줄이는 일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부작용으로 가격은 정말 크게 오를 겁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감당하죠? 안 그래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공급을 더 줄이고 수요를 더 늘리는 선택지를 낸 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앞으로 하든 전세는 정말 폭등할 겁니다. 지금처럼 시장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모두가 힘들어지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경제 기초잖아요. 저 엘리트라는 분들이 이거 모르셔서 이러는 거 아닐 거잖아요. 가격이 오른다고 다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가격이라는 현상 안에 정말 많은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잘 찾아서 그 이유에 따른 대책을 펼쳐야죠.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수요가 너무 많거나 공급이 너무 부족한 건데 문재인 5년, 윤석열 2년 동안 실컷 수요는 다 죽여봤잖아요. 그리고 수요는 이미 다 죽어 있잖아요. 이번에 매매가 오른 것도 다 실수요자가 산 거란 말이에요. 투자자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수요 죽일 대로 죽여놓은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면 아, 수요가 문제가 아니구나, 공급이 문제구나 생각을 해야죠. 이건 지능 문제예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상승에 자꾸 수요를 감소시키면 가격은 잠깐 내려가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해에 사과가 흉작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해에 흉작이 들지 않도록 지원해줘야죠. 해외에서 수입량을 늘리든가 해야겠죠. 근데 사과 비싸진다고 갑자기 너네가 너무 많이 사과를 사서 그렇잖아 이러면서 사과를 한 박스 이상 못 사게 만들면 이걸 해결이 되나요? 그리고 자꾸 사과를 너네가 너무 비싸게 팔아서 가격이 비싸진 거야 그러면서 15,000원짜리 사과를 8,000원만 받고 팔게 하라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예시가요, 재화를 사과에서 부동산으로만 바뀌면 모두가 동의하는 얘기가 된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 어떻게 됐죠? 주번 만들어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못 사게 만들었죠. 비싸게 팔아서 가격이 오른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만들어서 가격 못 올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모두 사라졌죠. 그래서 임대 매물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을 비싸게 못해요.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추가 사업지들 공급이 멈췄어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쯤 됐으면 인정하고 풀어줘야죠, 이제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수요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또 들고 나온 상황인 겁니다. 전세와 월세는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으려면 전월세의 공급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자나 신규주택 공급자가 많아져야 될 거예요. 근데 공급자는 죽이면서 가격을 내리려고 하니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물론 시장 경제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틀릴 때가 있고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통한 조율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규제와 과도한 관리는 자본주의 역사상 항상 오답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좀 흥분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시장이 참 답답해요. 공급이 문제인데 수요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만지는 이런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너무 당연한 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참 답답한데요. 그래도 또 이런 시장일수록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찾아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